보통은 제가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고 말을 바로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 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저를 오랫동안 보셨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메시지가 좋으셨고 뭔가 거기서 긍정적인 힘을 얻으셨다? 그러면은 오늘 제 부탁 하나만 꼭 들어주십시오. 어떤 부탁이냐? 용기를 내서 도전하겠다. 내가 비록 실패할지언정 진짜로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겠다고 저랑 꼭 약속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잘 되고 똑똑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그게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사실 생각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가 200여 개 국가가 좀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상위 10% 안에는 위치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뭐가 부족하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문해력 측면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이런 게 꽉 차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밝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보통은 제가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러는데 뭔가 말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가슴도 좀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도 있고 뭔가 좀 울컥하는 것도 있고 막 여기가 지금 떨리기도 하고 여기 좀 눈물이 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적었죠? 100권의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빡세게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빡독이라는 말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진짜로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저 믿으시고 제발 100권의 좋은 책을 빡세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바뀝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은 여기 짧은 문장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100권의 좋은 책을 찾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빡세게 읽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빡세게 읽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100권을 연속적으로 읽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어서 뇌가 안 바뀔 수는 없어요. 뇌는 여러분 가소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독서를 빡세게 좋은 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진짜 독서하는 뇌, 똑똑한 뇌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몇 살이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뇌는 진짜로 가소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뇌과학자,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을 수차례 끝낸 거예요.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랑 함께 여러분들이 진짜로 힘든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도전을 하시면 그게 어떻게 된다? 나라가 바뀝니다. 저는 그거를 100%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면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임계점을 꼭 돌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임계점 돌파의 3가지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 일단은 100권 정도는 읽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이 기준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준이에요. 100권이라는 거는. 그러면서 빡세게 읽으셔야 돼요. 빡세게 읽는다는 거는 제가 이따가 이제 책 소개해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썰렁썰렁 읽으면 안 됩니다. 진짜 빡세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아웃풋을 내셔야 돼요. 이거를 토론을 하시던 아니면 요약을 해본 다음에 뭐 스스로 낭독을 하시던 서평을 쓰시던 어떤 식으로든 아웃풋을 하는 게 빡세게 읽는 거의 가장 중요한 근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시면은 빡세게 정말로 빡세게 읽기만 하시면은 반만 빡세게 읽으시는 거예요. 박세게 읽으시는 거예요. 쌍비읍이니까 비읍 하나 빼셔야 돼요. 제발 99%가 이걸 안 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평생 자기의 잠재력을 누가 죽이는 거냐? 본인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랑 100권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요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식구들이랑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만만한 책 안 읽을 거예요. 다 빡센 책만 읽을 겁니다. 자,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인트 존스 콜리지라 그래갖고 여기가 어떤 걸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냐? 그 100권의 책을 읽으면은 그 이제 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인트 존스 콜리지가 여러분 보니까 1년 등록금이 36,0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4천만 원 등록금이 여러분 뭐 5천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비싸. 한 1년에 4, 5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하려면은 100권의 책을 읽고 졸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은 2억이에요. 대략 2억 조금 안 되겠죠? 저는 그 가치를 뭐 세인트 존스 콜리지는 뭐 소수 정예 수업이죠. 제가 가서 커리큘럼 봐보니까 뭐 20명 이하로 거기에 교수님이 계시고 이제 집중 토론을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비슷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에는 여러분 리버럴 아츠 스쿨, 리버럴 아츠 콜리지라 그래갖고 이런 교양만 전문적으로 배우면서도 학부 학위를 받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일본만 해도 일본의 최고의 대학이 이제 도쿄대잖아요. 이제 동경대잖아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교양학부 학장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가 명문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동경대도 1학년, 2학년 우리는 이제 2학년부터 전공을 배우잖아요. 동경대만 해도 제가 알기로 1학년, 2학년 교양만 배울 거예요. 3학년부터 전공을 배울 거예요. 그만큼 교양을 키우는 거는 굉장히 인생의 근간이고 자양분이 되는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그게 없기 때문에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뇌에. 근데 그게 얼마예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세인트 존스 콜리지만 해도 4만 불 정도를 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여기 리버럴 아츠 콜리지가 그거 뭐예요? 1위 학교가 등록금이 얼마냐고 보니까 6만 불 하더라고요. 7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1년 등록금이. 뭐 교양을 4년 동안 집중적으로 배워서 학위를 받는데 1년에 7천만 원. 거의 3억 돈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힘을 주셨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랑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리 상상 스퀘어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100권을 여러분들이랑 읽을 거예요. 어떻게? 싱큐베이션을 통해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싱큐베이션은 이제 저희 상상 스퀘어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면은 요 thinkcubation이죠. 이게 think랑 incubation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태동하는 곳이죠. 생각의 incubation이죠. 생각이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게 하는 것이 thinkcubation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 로고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thinkcubation 그 이미지 나오는 거 쳐보니까 이렇게 thinkcubation을 여러분 이제 요번에 5권을 읽을 거거든요. 14기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메달과 수료증을 드려요. 우리 영옥님은 제가 아시는 분인데 우리 영독단 베타에서도 공부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뿌듯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읽은 책이 적혀 있으실 거예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막 적혀 있네요. 여기 뭐죠? 전념도 적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제 14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제 옛날이랑 좀 달라요. 저희가 이거를 완전히 재정비해서 이게 목표예요. 우리가 교양학부 2억을 내야 되는 교양학부 수준까지는 당연히 못 가겠지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책만 사면 되고 심지어 좀 만약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서 그냥 보셔도 되거든요. 의지의 문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막 책이 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교보문고가 반품을 해요. 그러면 자기네가 그걸 떠안지 않고 저희 출판사한테 다 전가랍니다. 우리 출판사 로크미디어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좀 힘드셔서 근데 나는 공부는 해야겠다. 교보문고 가서 보십시오. 주말마다 교보문고 가시고요. 퇴근하고 교보문고 가시고 영풍문고 가서 보세요. 책 구겨지고 찢어져서 저희한테 넘어와도 그 책임은 저희가 온전히 떠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시공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분들이 이제 책을 사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저희 회사는 이제 마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운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제가 여러분 요번에 좀 으쌰으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걸 14기까지 이게 요번에 14기인가 그러면 이제 10기를 넘게 했잖아요. 이게 완주율이 25%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상위 25%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걸 완주를 못하는 분들이 25%인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거든요. 저는 요번에 80% 넘었으면 좋겠어요. 3,000명 이상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10,000명 신청했으면 좋겠고 이거 8,000명 이상 수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출판사가 순간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면은 요 메달이랑 이 수료증 보내는 데만 몇 줄을 써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몇 천만 원을 써야 됩니다. 제작 비용이라.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책으로 마진이 거의 요 싱큐베이션만 따지면은 거의 쭉쭉쭉 줄어듭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독서 문화가 자리 잡히면은 저희는 책을 앞으로도 계속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가 좋은 책을 내면 거기서 선택을 해주실 거예요. 거기서 선택을 못 받는 거는 저희 책임이지 여러분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출판 생태계는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돈을 써서라도 누군가는 리더십을 갖고 총대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출판사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동료 출판사 중에 훌륭한 출판사들이 너무 많지만 굳이 하나 뽑자면은 원탑으로 치는 출판사가 김영사거든요. 김영사가 작년에 매출 300억, 재작년에도 300억인데 다 적자입니다. 이게 지금 출판사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좋은 책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마이너스 5억 다 적자예요. 그게 출판사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라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유튜브도 좋은 게 많지만 뇌를 쓰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뇌의 가소성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우리의 뇌가 어떻게 풍요로워지나를 봤을 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희 PD랑 이거 몇 번을 통화했어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진짜 가슴에 울림이 있어서 영상을 찍을 건데 왜냐면 이게 완주를 평소에 몇백 명밖에 안 해서 제가 이거 옛날에 사무실에서 하는 거 봤는데 되게 다 직원들 다 나와갖고 여러분들 주소 찾고 이것도 사인하고 하고 하면 엄청 이게 시간이거든요. 포장하고 정말로 무슨 공장 운영하듯이 해야 돼요. 야 이거 너 몇천 명 하면 되겠냐? 아유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박사님 이게 몇백 명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도 이번 기회에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상상스퀘어 제 목표가 아니라 우리 상상스퀘어의 출판사의 목표가 뭐냐면은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출판 회사예요. 그거에 부합하는 회사가 돼서 솔직히 말할까요? 저희 요번에 우리 출판사 직원분들 유연함의 힘을 머리에 탑재하고 정말로 이 수료증이랑 메달 보내면서 피똥 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1등 출판사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이 정도의 강도는 이겨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철저하게 와 이분이 요번에 이 5권 읽었네. 대단한 일이다. 대한민국 발전했다. 이 수료증 하나하나 포장하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저희가 줌 토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평도 쓰셔야 돼요. 요번에는 이제 커뮤니티가 나왔어요. studion.com이라고 영어로는 스튜디언이죠. studion.com이 나와갖고 거기에 이제 옛날에 카페처럼 쓰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기록이 다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다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100개 다 수료하시면은 이 기록으로 남아서 이렇게 딱 요렇게 그때는 수료증 100개 읽은 분들은 우리가 또 출판사 입장에서 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없는데 출판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100개 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수료를 해드려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요번에 이 스튜디언이 이게 시스템이 됐으니까 그게 연결돼서 링크드인으로 넘어가길 바래요. 링크드인처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나 클릭해보면 여러분 아이디를 들어가면 여러분이 쓴 글들이 쭈루루루 이제 체계적으로 나오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읽었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여러분의 지적 포트폴리오가 어디보다 무료 사이트에서 잘 쌓이길 바라는 거예요. 저희 그 사이트 개발하는데도 돈을 굉장히 몇 억 썼어요. 진짜 독서 문화를 좀 선도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2억 안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책값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책값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100권이라고 하면은 2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저거의 100분의 1 효용으로 경제적으로는 100분의 1 효용으로 저거의 10분의 1 효용까지 내는 게 목표예요. 2억까지는 못 내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배의 효용을 갖고 가게 하는 게 10배 효용을 갖고 가는 게 이런 게 여러분 스케일업.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는 스케일업을 할 겁니다. 스케일업을 할 겁니다. 말만 했는데 그거를 너무 궁금해 하셨고 경험해보고 싶다? 100권을 완주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케일업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와, 왜냐면 우리는 그냥 책을 썰렁썰렁 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부터 상상스케에서 나오는 책은 책이 뭐라 그럴까 더 우리가 많이 출간하기 때문에 싱큐온에다가 넣는 거는 더 뭐랄까 신중하게 골라서 넣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로크에서 할 때는 우리가 한 달에 2권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주일에 1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들, 토론에 도움이 되는 책들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이 로고 겁나 잘 만들었는데 물음표가 느낌표를 만드는 인큐베이션. 싱크 인큐베이션. 이게 여러분 100권 읽으면 이런 거 아이디어 나옵니다. 뿌듯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집은 시작되고요. 이거 18일 날 마감되고 용기를 갖고 뛰어드세요. 왜냐면 요번이 이제 이게 7월 3일부터 3달간 운영되는 거거든요. 역대급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좀 배치가 좋아요. 왜냐면은 유연함의 힘이 1번이어서 이미 읽은 분들 많죠. 뭐 역대급 책이죠. 그 다음 고통의 비밀은 2022년 제가 뽑은 올해의 책이죠. 이것도 읽은 분들이 많아요. 요런 책만큼 재독하기에 좋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재독이란 걸 해보시고 읽기만 하시고 서평 안 쓰신 분들이 90%거든요. 서평을 요번에 스터디언 커뮤니티에 꼭 써보세요. 고통의 비밀도 써보시고요. 써보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요거는 그러면 이미 읽은 분들은 시간을 여기서 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요번에는 홍춘욱 박사님의 역작 대한민국 돈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벤 버냉키의 통화정책은 제가 이거는 3년 동안 읽은 책 중에 1위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책의 난이도가 높아서 3주예요. 3주. 그래서 요거를 좀 읽으시고 요거가 요 영상 올라가는 날 나오거든요. 미리 사세요. 그래서 미리 좀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 템플 그랜디엔의 비주얼 싱킹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정도 5권의 책은 제가 볼 때 여기는 얘네는 고전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상대가 안 돼요. 우리한테. 안 돼요. 굳이 고전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고전에서 읽어야 될 책이 있고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 책들이랑 특히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장치는 뭐 이건 고전이 될 거거든요. 안 됩니다. 뭐 저기서 뭐 돈 얘기 다루는 거 이거에 되는 거 없습니다. 고통의 비밀, 고통 관련해서 고통이 인생에서 여러분 통증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제가 책 커리큘럼 봤거든요. 그거 이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MBA 수업 저기 없습니다. 대한민국 책이라서 대한민국 해주는 거 없습니다. 템플 그랜딘의 3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정도 5권 읽으시죠?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이거를 해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권 한 권 소개해드리면은 유연함의 힘은 제가 이제 특강도 15강 다 찍어드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이거 특강 다 보시면서 유연함의 힘 이거 다 읽으시면은 이거 진짜 MBA 한 과목 씹어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사벽이에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가 특강이 있기 때문에 얘네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룹 토론도 할 거고 유연함의 힘이 토론할 때 재밌는 거 많이 나오죠. 유연함의 힘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저께 고 작가님이랑 1시간 동안 대판 싸웠어요. 왜 싸웠냐? 뭐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어휘 때문에 고 작가님이 저한테 썽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안 지거든요. 고 작가님한테. 저도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진짜로. 근데 알고 보니까 고 작가님 잘못인 게 보통은 과실이 고 작가님 6, 저 4 아니면 저 7, 고 작가님 3 이런 식인데 어저께는 저는 주차하고 기다리는데 후진하다가 갖다 박으신 거예요. 100% 과실로 끝나고 고 작가님이 영준아 내가 잘못했다고 10번째 말하고 있지 우리 캡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알러뷰까지 오랜만에 사랑한다 했어요. 알러뷰. 왜냐면 너무 대판 싸워서. 근데 제가 그 싸우면서 마지막에 통화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형 유연함의 힘 책 겁나 좋은 것 같아. 나는 형이랑 오늘 1시간 싸우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유연함의 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래도 되돌아볼 건 뭘까? 그러면서 형이 잘못했지만 제가 잘못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봤어요. 어떻게? 유연함의 힘을 읽고. 형 이거는 이게 만약에 저는 10점 만점이면 9점짜리 맨 처음에는 8.5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9점은 되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9.5까지도 될 수 있겠네.
이건 10점 만점에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책이네. 곱씹 여기 곱씹다가 여기 지금 입 씹었어. 아우 아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좋은 책이네. 어저께 고 작가님이랑 실제로 한 얘기예요. 이거는 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고 제 지인한테 연락 온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유연함의 에필로그를 하나 찍어드릴 거예요. 너무 또 메시지가 많이 와갖고 그래서 이 유연함의 끝장나죠.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제가 하나 사과드릴게요. 이 책이 쉽다 그랬는데 이 책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준이 달라요. 제 입장에선 굉장히 쉬운 책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해 주신 막 170쪽짜리 책 그러니까 에세이스러운 자기개발스러운데 170쪽에 글자 크기도 크고 그 간격도 넓어갖고 이 유연함의 기준으로 따지면 한 90쪽짜리 정도 책 그런 것만 읽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근거는 없고 뭐 강물이 불어나면은 넘치고 그런 류의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뭐 너무 어렵죠, 솔직히. 근데 저는 그런 책을 안 읽거든요. 그런 책은 에세이를 봐야지 할 때 읽지 그런 거를 사회과학 수준에서 자기계발서는 저는 절대 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제 눈높이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책은 MBA에서 한 과목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신큐온 따라오신 분들한테는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계속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 고통의 비밀은 여러분 이 유연함의 힘이 10점 만점에 9점이면은요. 고통의 비밀은 10점 만점에 10.5점입니다. 그냥 깊이가 달라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연함의 힘이 고통의 비밀보다 더 많이 팔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개발이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특강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뭐 고통의 힘을 뭐 제가 특강을 찍어드릴 수는 없어요. 뭐 영상을 뭐 몇 개 찍어드릴 수는 있는데 이 책은 정말로 손에 꼽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이 책은 정말로 토론할 게 많죠. 우리가 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다 아팠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말할 것도 많고 이 책은 좀 뭐라 그러냐니까 아니면 격이 다른 책이에요. 이 책이 제가 지금까지 책을 100권 소개하고 앞으로 1000권을 소개해도 이 책은 탑 10에서 안 밀릴 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유연함이 면 나중에 탑 10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안 밀려요. 1000권의 책을 소개해도 그만큼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안 읽으시다. 그건 제가 책 소개를 잘 못한 탓이 제 잘못이겠죠. 근데 요번에 저는 고 작가님이 요거를 신큐온에 넣으셨다는 게 역시 탁월하다. 고통의 비밀을 넘사벽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책은 세 번째 책이 이 책이 요건데 홍춘욱 박사님 책이에요. 어디지? 근데 제가 이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오늘 나왔어요. 이 책은 저는 다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 있어야 돼요. 언젠가 읽어야 돼요. 이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 정책은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이만큼 접었거든요. 제가 이만큼 접었어요. 이 책은 저는 벤 버냉키가 누군지는 알죠. 이거는 그냥 통과 의례처럼 읽어야겠다. 이거는 사람들한테 소개하기도 어렵고 이 책은 그냥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읽고 넘어가야지. 그냥 영상 하나 찍고 말아야지. 이 정도로 제가 접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읽으면 왜냐면 고 작가님도 형 이런 거는 제가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런 거는 형 신큐온 넣으면 안 돼. 왜냐면 저는 고 작가님은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힘들다. 맨 처음에 읽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반 읽자마자 형 이거 신큐온에 무조건 넣어줘. 이거는 안 넣으면 이사회 열어야 된다고. 상상스퀘어 이사회 열어서 투표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식으로 찍어 누르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왜냐면 형이 안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이건 다 읽어봐야 돼요. 이거는 다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진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갖고 최근에 아껴가면서 읽은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는 중요한 내용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벤 버냉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준 의장인데 연준 의장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벤 버냉키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역사적 인물의 대표적 인물이 벤 버냉키예요. 개인의 의사결정이 우리 인류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아마 미국 대통령일 거예요. 그 다음이 연준 의장일 거예요. 근데 미국 대통령의 많은 의사결정은 미국 도메스틱, 국내에만 국한된 건데 벤 버냉키가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의사결정은 절대 미국 국내에 국한되지 않아요. 무조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유튜브에 뭐가 깔려 있어? 맨날 무슨 연준에서 결정하는 거 포워드 가이던스 뭐 나왔는지 그게 유튜브 항상 왜? 그거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바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플레이션 사전 치면 쉬워요. 인플레이션이 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그냥 제가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이거는 너무 미친 책이에요. 4년 동안 읽은 책 중에 여러분 제가 깊이로 따지면 영양의 비밀이 독보적 1위였는데 그거보다 저는 더 깊고 영양의 비밀이라는 거는 사실 몰라도 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거 모른다고 먹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통화 정책은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노력이 물거품이 돼요. 투자라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나시면 뭘 깨달으시냐면 투자라는 거는 결국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지지 않기 위해서고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엄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자산 배분이 아니라 이상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돈을 다 날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벤 버냉키가 글을 너무 잘 써요.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영양의 비밀이 항상 저는 독보적 1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철학은 폴리메스가 1위예요. 폴리메스라는 여태까지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한 단어가 1위입니까? 그럼 저는 폴리메스가 영원히 1위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깊이는 어떤 책이 깊었습니까? 영양의 비밀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5툴 뭐 깊이, 대중성, 재미, 교훈 어떤 게 1등입니까? 그럼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뭐 이렇게 저는 쭉쭉쭉쭉 나오죠. 근데 그런 거 다 통틀어서 그냥 4년 동안, 3년 동안 제가 한 3년 8개월 정도 소개했거든요. 3, 4년 동안 소개한 것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크미디어 책 이거 소개한 것 중에 100건이 넘는데 그중에 이게 독보적 1위예요. 그냥 독보적 1위입니다. 그냥 게임이 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벤 버냉키의 여러분 21세기 통화 정책이 이게 어떤 거냐면 벤 버냉키는 천재예요. 양적 완화라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천재들이 천상계에서 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거인의 통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읽기가 어렵고 뭐 기하학 세상을 설명하다 다 그 천재 수학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책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보통 80%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 기준에서 썼기 때문에 책이 뭔가 되게 트위스트 됐다. 꼬여 있고 현학적인 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책 정말 못 쓰는 사람이 나심 탈렙. 정말 책 못 써요. 거지 같아요. 근데 안티프레질, 뭐 블랙선 이런 개념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지 그 책을 읽으라고 권유를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책이 너무 거지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천재들이 쓴 책은 보통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책은 천상계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고? 제가 경알못인데 이거를 내가 저는 한 7, 80% 이해하면서 읽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자 이거를 보시기 전에 경알못들은 빅쇼트라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시든 뭐 넷플릭스를 찾아보시든 유튜브에서 결제해서 보시든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세요. 보신 분들 많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서프라임 뭐 그 사태 때 이제 숏에다 베팅해서 돈 번 사람들 얘기거든요. 떨어진다에 베팅해서 저는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거보다 10배 재밌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정말 재벌이었죠? 그러면은 저는 정말로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영어 자막으로 깔아서 다큐를 만든 다음에 넷플릭스에다가 문의를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납품하면 안 되냐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한 100억 쓸 각오로 버냉키나 이런 사람 만날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이거는 다큐로 만들어도 초대박 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스터디언 여러분들 많이 읽은 책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 그래도 5만 명은 읽으셨거든요. 이 책이 진짜 명제예요. 워렌 버핏이 책을 많이 추천 안 하거든요. 이 책은 너무 재밌고 그냥 진짜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끝판왕이에요 진짜. 근데 이 책으로 따지면은 거기에 이제 대통령들 뭐 링컨, 린든 존슨 나오잖아요. 린든 존슨이 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이 버냉키 책이랑 급을 맞추려면은 린든 존슨이 직접 써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퇴임한 다음에 자기 앞에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조사해서 쓰고 그다음에 자기 행정부 때의 이렇게 비화들을 다 재밌게 써주고 그다음에 다음 행정부가 뭘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쓰면은 요게 이제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 이기는데 아이고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기는데 근데 왜 이게 더 1등이냐? 그럼 이제 미국 얘기가 많죠.
왜냐면 미국 행정부에 관한, 미국 정부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한테 좀 뭐랄까 정서적으로 떠지는, 이거는 달라요.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화 수합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막 국가 간의 통화 수합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 세계 금융은 절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연준도 그게 자기의 어떤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자기네가 책임져야 되는 건 물가 안정률과 고용률이거든요. 그게 유일한 목표예요. 근데 이제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원래 뭐 본질적 목표에 담아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고, 연준도 자기의 본질적 목표는 자국의 물가 안정과 실업률에 대한 어떤 안정이지만 전 세계 금융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연준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통화 정책을 잘못하면은 나라가 거지가 됩니다. 지옥이 돼요. 대표적인 게 요번에 터키 보시면, 그러니까 터키 인플레이션, 터키 물가, 그 네이버에 쳐도 나올 거예요. 터키가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백그라운드를,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팽창을 갔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으로 간 거예요. 긴축을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걸 해보니까 어때요? 막 인플레이션이 막 60%, 70% 막 이런 식으로 가버려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냥 난리 났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골로 간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금융은 통화 정책과 상관없이 안정이 일어난다. 제가 안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이거는 정말로 많이 접었어요. 하나만 읽어드리면은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신임 의장에게 주어진 성별 과제는 바로 그 신뢰를 되찾는 일이었다. 정책만으로도 안 돼요. 신뢰를 얻는 게 되게 근본적인 거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가 인플레이션의 투쟁에서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대중의 심리 형성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1979년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시장 참여자, 기업 리더, 소비자들 그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의 심리는 여전히 기세등등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값비싼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으려 그래도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왜? 대중이 신뢰 안 하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뭐 내 임금을 더 주세요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은 국민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 나라의 그 뭐 중앙은행의 대장들은 그 통화 정책에 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게 국력이 돼요. 그게 금융 지식이지 뭐 맨날 주식 방송 보는 게 금융 지식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연준도 예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연준의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준은 어때요?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틀리는데 개인이 계속 주식을 맞춘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산 배분, 그러니까 떨어질 때 올라가는 자산들, 그러니까 해칭이 되는 자산들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의 자산들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약간 제가 고 작가님한테 제가 형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형 진짜 존경한다고. 미친 책이라고.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건데 미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가 뭐예요? 통화 정책인데 신뢰가 중요하대요. 유연함의 힘이랑 연결되는 소프트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들이 소프트 스킬이 없죠? 그럼 연준 운영 못합니다. 왜? 그 상원 하원들이랑 대화를 긴밀하게 해야 되고 재무부랑도 대화를 긴밀하게 해야 되고 국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마지막에 결론이 국민들이랑 잠깐 제가 마지막 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다 박수. 여러분, 요번에는 꼭 진짜 인생에서 내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이거 할 일 없어 요번만이라도 해서 이게 유연함의 힘이랑 미쳤어요. 연결이 돼요. 연준이 여러분 마지막 이 버랭키의 마지막이 얼마나 책을 쓰면 마지막이 제일 집중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한 문단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쳤는데. 연준의 리더들은
모든 미국인에게 지금보다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다. 소프트 스킬이에요. 가서 그들의 관심사를 듣고 소프트 스킬이에요. 연준의 정책을 설명하며 연준의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에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프트 스킬이에요. 이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나온 거예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온 거는 소프트 스킬의 일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보시죠? 그러면은 얘네 뺨 따고 때리고도 남아요. 이 정도로 개독이 보이시죠? 그럼 뺨 따고 때리고도 남아요, 진짜. 요번에 이거 유연함의 힘 이미 읽으신 분 많잖아요. 요거 읽으면서 버냉키 책에서 아, 연준 의장들이 소프트 스킬이 없으면 골로 가는구나.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 근데 여기 너무 멋있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거 앞으로 자주 써먹을 거거든요. 그러나 제롬 파월이 지금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이 말했듯이 연준은 인격과 성실성에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줘야 한다. 뭐 통화 정책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성실성은 뭐예요? 다 소프트 스킬이에요. 저는 지금 두 가지 면에서 뿌듯해요. 어떤 면이냐? 제가 여태까지 300권, 400권을 최근 2, 3년 동안 읽으면서 4, 5년 동안 읽으면서 엄청난 양의 책을 읽으면서 이 정도까지 연결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미국의 북튜버 오라 그래요. 제가 다이다이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 채널에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뿌듯하고 그거를 우리 독서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겪어 나갈 거를 상상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책이야말로 지적 챌린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독서 역경으로 다이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역경이 없는 분들이 90% 80%일 거예요. 역경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역경으로 다이빙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이빙을 해야 돼요. 역경으로요. 그럼 뭐예요? 뭐 굳이 뭐 역경이 어딨냐? 사람들은 달리기, 뭐 헬스 이런 걸 역경으로 잘 봐요. 내 챌린지로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머리고 뇌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뭔가 인풋을 안 주고 실현을 주지 않아요. 내가 빡세게 해야 내 가소성이 있어서 뇌 그냥 좀 비유적으로 내 근육이 생기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가시적이지가 않으니까 평생 내 뇌를 발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친 듯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책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이거 다 읽어보시고 읽고 나서 유튜브에서 양적 완화 한번 쳐서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연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FOMC 결정 나면은 그거 유튜브들 설명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 뎁스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 딱 그렇게 느끼게 책 한 권으로 여러분이 경제 시력이 0.1에서 1.5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여러분의 어떤 금융 시력, 경제 시력, 거시경제 시력이 0.1에서 1.5가 되는 어떤 정말로 미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연준 의장이면서 노벨상을 저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쉬울 거예요. 만약에 벤 버냉키가 저랑 점심을 먹어준다 그럼 저는 제가 뭐 돈을 막 수천억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1억까지 베팅을 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이랑 만나는 경험에서의 어마어마한 안목질을 얻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이제 만난 경험치 때문에 저한테 아우라가 생길 거서 그게 사업에 도움이 더 될 거. 워렌 버핏의 점심 식사가 막 몇십억 막 올라가듯이 그쵸? 뭐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막 수억 원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번 베냉키랑 1억 주고 밥을 먹는다고 해도 그 1시간 동안 이만큼을 들을 수가 없고 저는 그렇게 질문할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지불할 의사 가치가 있으면 뭘 해야 되냐? 독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벤 버냉키가 뭘 보고 있었을까? 그거를 한번 벤 버냉키의 시각에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너무 큰 전율을 느꼈어요. 이런 거구나.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자연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연준이 정말로 이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 있어서 계속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 거구나. 일본은 이래서 망했구나.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얘네 IMF에 관심 없었어요. 우리 그 98년에 터졌을 때 자기네한테 영향 안 주면 신경도 안 쓸라 그랬어요. 근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 책이 이제 홍춘욱 박사님의 대한민국 돈의 역사인데 세 번째 책이 자, 이 책 읽고 이 책 읽으면은 국내 거시경제, 해외 거시경제 끝나는 거예요. 개독. 이런 미친 개독이 없어요.
근데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은 돈의 역사를 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왔죠, 그 책이. 제가 고 작가님한테 형 대한민국 돈의 역사 홍춘욱 박사님 쓰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고 작가님이 딱 친 거예요. 대박인데 왜 홍춘욱 박사님처럼 다독가가 없고 정말로 글쟁이 그런 프로페셔널 글쟁이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 좀 책 더 커야 되고 역사 그다음에 홍춘욱 박사 원래 전공이 역사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거든요. 대한민국 경제 역사거든요. 이거는 제가 너무 기다린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책 이거 설명 안 해드렸구나. 이 책은 너무 대단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분 뭐가 이게 증거 자료냐면은 처음으로 양장을 했어요 우리가. 저희는 양장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은 너무 대작이어서 이건 양장하면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양장 진짜 이거는 제작 비용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양장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저희가 양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1000권의 책을 하면은 절대 빠지지 우리가 10,000권의 책을 냈는데 거기서 100권을 뽑으면은 이거는 안 빠질 책이에요. 안 빠질 책. 안 빠질 책이고 그래서 원래 그 다음에 약속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저희는 그 양장을 잘 안 해요. 왜냐면 그 돈으로 마케팅 비용을 쓰자예요. 왜냐면 책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 돈의 역사는 지금 고 작가님이 한번 그 쓴 거를 초안을 봤거든요. 미쳤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양장 가야지. 우리가 양장을 웬만해서는 안 해주는데 뭐 두근두근처럼 뭐랄까 이런 일기장 같은 거 아니면 저희 책도 양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홍춘욱 박사님 책도 양장으로 나올 거예요. 그만큼 대작이다. 야 예를 들면 미국사 세계 경제사는 정리된 게 많은데 대한민국은 좀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뭐 500종 나올 거예요. 좀 두껍게 나올 거예요. 벽돌처럼. 홍춘욱 박사님 책이 여태까지 되게 이렇게 안 두껍게 나왔거든요. 이거 이거 자료 수집만 이게 왜 되게 이게 3, 4년 전에 기획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 제가 뭐 저는 대화를 직접 안 나와서 제가 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엔 자료 수집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미쳤다. 이건 제가 기획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책이 미쳤어요. 이 템플 그랜딘의 비주얼 띵킹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유튜브에 템플 그랜딘이라고 치시면은 템플 그랜딘 교수님의 일대기 영화 요약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세요. 이분은 2살 때 자폐 판정을 받아요. 자폐증으로 진단받자 자폐예요. 말을 막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근데 진짜로 이거는 제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 영화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사고 방식이 비주얼 띵킹이에요. 비주얼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 대단해요. 이분의 삶을 보면은 약간 미쳤어요. 테드 강연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분은 책은 뭐 저는 책은 중간만 나와도 솔직히 안 봤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바람이 없고 이분 삶이 대단해서 이분은 미쳤어요. 템플 이 계기로 뭐 싱큐를 뭐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90%가 넘으실 텐데 템플 그랜딘 유튜브 한번 보세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냥 마지막에는 그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영화 보면 눈물 나요. 정말로 자폐를 낳는 게 없거든요. 그거를 떠안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로 그 배우분이 연기도 잘하시고 아무튼 정말로 대단한 템플 그랜딘 교수님 책을 비주얼 띵킹 이분은 삶이 그냥 이거는 거기 리뷰에 그 리뷰 영상에 댓글 보시면 그냥 다 미쳤다 그래요. 진짜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무튼 그만큼 대단한 책이다. 그래서 요번에는 라인업이 약간 좀 미쳤어요. 역대급인 우리가 14기일 거거든요 이번에. 아무튼 역대 1위 아닌가 라인업이.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책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읽으신 분들은 요거 미리 읽으시면 좋을 거다. 그럼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studyon.com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게 이제 그냥 그걸로 시작을 해서 서평 뭐 이런 것도 쓰는 것도 하고 여러분 글도 쓰시면서 저희가 그걸 계속 확장을 해 나갈 거예요. 대한민국 1등 자기개발 채널로 뭐 지금 나오는 순간부터 1등이겠지만 우리가 그런 게 돈이 안 되거든요. 뭐 가십 뭐 아니면은 뭐 게임 이런 거야. 그래도 뭐 그다음에 커뮤니티는 여러분 대부분 돈이 안 돼요. 그냥 다 뭐랄까 내적 동기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자기개발 채널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펀딩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설문조사도 확장하고 링크드인도 확장하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리버럴 아트 컬리지처럼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하면은 뭐 미친 커뮤니티 되겠죠. 저는 거기까지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용도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독서 모임도 일어나게 하고 하면 그냥 뭐 미친 커뮤니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번 계기가 여러분 인생에서 임계점 돌파의 시작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이 어떤 의미인지는 항상 이게 찍고 나면 여기 밑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안 돼. 저는 한 20분 찍은 줄 알았는데 45분 찍었네요. 그러니까 약간 뿌듯해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또 감사드리는 게 또 이렇게 해서 또 일어나서 감사드린다고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결국엔 소비자시잖아요. 뭐 다이어리도 사주시고 뭐 저희도 최선을 다하지만 책도 사주시고 유튜브도 봐주시고 그런 건강한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돈을 진짜 이렇게 미래를 위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커뮤니티 만들 돈도 있었고 이런 거 운영할 때 진짜 돈이 만약에 10,000명 하면은 막 억 단위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도 나갈 돈을 여러분들이 다 소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선순환. 어디에서 어떤 데도 따라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국내 출판사랑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과 이런 데랑 비교해도 일본 이런 데랑 비교해도 이런 출판사가 전 세계에서 있었다고 나중에 CNN이나 뉴욕타임즈에서 우리 출판사 인터뷰하러 올 수 있게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서 자본을 갖춘 다음에 일본에는 출판사를 내고 미국에는 인수합병을 하면서 저희가 글로벌 컨텐츠 최강자가 돼서 외화벌이도 많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로 지금 K 컨텐츠가 문화를 정말로 식민지를 많이 꽂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엔터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정보, knowledge, 지식 이런 측면에서도 에듀케이션 이런 측에서도 우리가 짱이다. 그 다음에 대학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거지 같은 것 중에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대학 교육 수준이 저는 성균관대 이렇게 다닌 걸 돌아보면은 이렇게 교양 수업이 후졌다고? 그거에 내가 그만큼 돈을 냈다고? 그러니까 외국을 따라한 거거든요. 안타깝죠. 그냥 때우기식으로 이게 교양이라고? 아 그래도 아니다. 그 성균관대는 그 창의성 공학인가 엄청 미친 교양 수업 하나 있어요. 되게 좋은 수업. 그 다음에 CEO 특강 있었으니까 성균관대는 그래도 교양 수업을 좀 잘 만든 편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대학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2의 어떤 인생에서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상상스퀘어가 저도 열심히 조력을 해서 정말로 모두가 깔깔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고 그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 고령화 사회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치매 문제에 엄청나게 목숨을 걸 거거든요. 독서를 하는 거랑 뭐 디멘시아랑 뭐 리딩 북스 콜릴레이션 하면 뭐 쏟아져 나옵니다. 뭐 좋다는 거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게 제가 제 인생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출판사 책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공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가시면 돼요. 주말에 가시면 되시고요. 퇴근하고 가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해드렸죠?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임계점을 뚫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사랑해요.